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오늘 장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특징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와서 좀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의미는 있는데요. 일단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수 전략부터, 지수 밴드 전략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까지 아직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시장 바닥은 아직은 아니에요.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 3,000원을 안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5일선만 지금 살짝 걸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을 완벽하게 돌렸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저점이 깨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공개방송과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난주도 이렇게 하락엔자로 이미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슈팅으로 걸리는 자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려 그러면 지수 2,900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2,500과 2,15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쉬운 거냐? 어렵다. 왜 어렵냐? 이렇게 떨어지려면은 유럽과 미국과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죄다 빠져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많이 빠진 거고 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버티는 게 낫다라는 게 어제까지 계속 얘기였고 그러면서도 현금화 대응을 지지난주에 29일서부터 해서 10월 1일까지 20% 정도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20%에 대한 현금화 비중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소비주 공략하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소비주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행주들도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것들도 없고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등등 다 최근에 빠진 거 없이 다 올라와 줬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얘기를 하고 CJ ENM, 제이 콘텐트리 이런 종목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석 전서부터 해서 얘네들은 오히려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익률도 꽤 많이 났고요. 제이 콘텐트리도 20% 넘게 올라갔고, 20% 정도 올라갔고, CJ ENM도 22점 몇 프로가 올라갔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은 지금 양호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주의 흐름들 계속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후성도 강하게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3,000을 안착을 해주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바닥은 아니지만 예측적인 가바닥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조만간에 3,000 안착도 생각을 하시면서 소비주들은 좀 안전하게 계속 안전하게 포트를 꾸리는 데 있어서 쓰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추석 전서부터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매매로서는 남북경협주들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방법도 어렵지 않다.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그러지거나 이제 다툼이 있을 때에서는 당연히 주식이 빠지겠죠. 그때에서는 전쟁이 어차피 안 날 거니까 저점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다가 화해 분위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전쟁도 안 날 거고 통일도 당장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운드를 두고 이슈와 거꾸로 매매를 하게 되면 먹을 게 있다. 그래서 폭이 크기 때문에 매매로서는 남북경협주를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안전한 쪽으로는 소비주를 하시라는 얘기를 추석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벌써 이제 한 달이 조금 이제 될랑말랑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섹터들은 오늘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소비주들은 다 양호했고 남북경협주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경협주들 움직임이 오늘 좋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에 남북경협주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그 소비주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쪽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호텔신라, CJ ENM, 제이코텐트리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다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만간에 지수 3,000 안착을 좀 기다리면서 조금 더 어제보다는 좀 마음 편한 상황을 가져가면서 종목들 매매도 3,000이 안착이 되면 좀 쉬워질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2,900이 깨지면 안 됩니다. 2,900이 깨질 가능성보다는 3,000이 안착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도 혹시도 모르니까 2,900이 깨지게 되면은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내일 아침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 현금 환전을 다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쪽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수익 권역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CJ EM도 마찬가지도 다 수익 권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2,900이 깨지면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10에서 30% 정도 뭐 그 이하로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점차적으로 시간이 조금씩 옆으로 지나게 되면은 다시 3,000을 안착을 하면서 종목들이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이 좀 주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요약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신의 한수 요 시간이 아니고 요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제가 유튜브에서 상담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상담 방송이 아니고 소통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1차 지지를 가지고 제가 얼마를 말씀드렸냐면은 1차 지지를 삼성전자 1차 지지를 69,000원을 말씀을 드렸고 2차 지지를 65,000원, 3차 지지를 62,000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비밀은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왜 그 자리를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이게 75,000원을 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요. 8만 원을 가든 75,000원을 가든. 근데 지금 69,000원을 찍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바닥은 아니고요. 반등주가 아마 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도 공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는 요거 끝나고 나서 신의 한수 끝나고 나서 유튜브 소통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먼저는요 현대차. 자, 현대차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신한수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추천주로 줬던 종목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특징주를 분석을 해드리는데 오늘 현대차서부터 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만도 등등의 종목들,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줬죠. 이유는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해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는데 이 기사는 뭐 몇 주 단위 내지는 뭐 며칠 단위 뭐 길어야 뭐 한 달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우려감으로 떨어질 거고요. 또 떨어지면 또 해소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거고요. 과거에도 계속 그랬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상황이 9월 말부터 개선이 되면서 현지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들이 상승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들이 가동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근데 그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11월부터 다시 특근을 재개를 하겠다라는 계획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이게 진짜인가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말 해소가 되는가 그러면 현대 기아차에서 특근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동차 생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인 건데 뭐 사실 여부는 물론 11월 달에 가봐야 되겠죠. 근데 11월까지는 아직 그래도 한 달의 여유가 남았고 주가는 좀 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만도도 그렇고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지금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들이 오늘 다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도 여기서 22만 원까지는 갖다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22만 원까지는 노리면 되는데 만약에 24만 원, 25만 원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지금도 수익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 그러면 22만 원서부터 해서 23만 원 사이에서는 정리를 한번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공략을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애매해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뭐 공략을 하면 되는데 근데 굳이 지금 이추에서 이렇게 현대차처럼 많이 떠 있는 종목을 물론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거를 공략을 하느니 차라리 저는 이것보다 만만한 종목이 뭐 대형주에서도 별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도 아니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100배 더 좋은 종목들이 있죠. 소비주.
그 소비주들을 더 좋게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도에서 계속 소비주만 밀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차는 조정을 받으면 공략이 가능하지만 차라리 다른 쪽을 공략하시는 게 낫고 갖고 있는 분들 안에서는 지금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때까지 더 버티셨다가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CJ ENM인데요. 자,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요.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이게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이런 종목들이 몇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CJ ENM인데 지금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이게 영화 제작이라든지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런 회사입니다. OTT 관련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티빙이라는 회사가 CJ ENM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티빙이 이번에 이제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는데 이제 상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티빙이라는 그 기업 가치를 약 2조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OTT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영화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베놈 2가 개봉을 하죠. 다음 달에서는 이터널스도 이제 개봉을 하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모가디슈가 360만 정도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영화 산업들도 300만, 350만 이렇게 계속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뭐 조만간에는 뭐 500만 관객도 동원을 하는 작은 숫자 아닙니다. 5천만 관객 중에서 인구 5천만 중에서 그래도 그렇죠 500만 명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영화 산업들도 뭐 꾸준히 뭐 200만만 채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350만 이미 벌써 360만의 모가디슈도 있었고 이번에 마블 영화들도 계속 개봉을 하면은 관련된 영화 산업 관련주들도 계속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CJ EM도 안 그래도 이것도 표적 종목으로 아침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티빙에 대한 이제 그 상장 이슈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오늘 강하게 또 움직였던 이유는 흥국증권에서 3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해서 호실적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했다라 그러는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저는 미리 얘기를 했죠. 그래서 8월 달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고 최근에서 이제 9월 달에서도 J 콘텐츠라는 이런 종목들 이제 영화 제작 관련주들 OTT 관련주 추천했었었는데 CJ ENM도 14만 원대에서 이제 방송 아침에 추천하고 나서 22점 지금 7%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아마 2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19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수급도 뭐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기관들 계속 사죠. 오늘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연기금도 계속 사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실적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과 그다음에 티빙의 성장세와 그다음에 상장 이슈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이거는 20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사기는 좀 그렇고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적극 매수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장이 이제 돌아서려 그러니까 종목들이 잘 안 내려올라 그래요. 특히 좋은 종목들은 잘 안 내려옵니다. 특히 소비주들. 제이콘텐트리도 안 그래도 이 종목을 여기 바닥에서 이제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었었는데 매수하자마자 여기는 가격이 안 들어왔고 여기선 가격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사라 그랬더만 내려오질 않아요. 기다려야죠. 안 내려오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CJEM도 마찬가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조정을 받으면 그때에서 이제 싸게 좀 공략을 하면 한 16만 원, 15만 5천 원, 14만 2,700원. 이거는 이제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가격대인데 아마 그 가격은 안 내려올 겁니다. 14만 2,700원은 여기 요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안 내려올 거고요. 여기였군요. 여기에서 이제 안 내려올 거고 요 자리도 15만 원도 아마 안 내려올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도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뭐 이슈가 뭐 11월 달서부터 해서 이제 MLCC용 이형 필름 증설 라인 본격 양산 소식에 오늘 강세를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언제 추천한 거냐면 작년에 4월 달에서 이제 추천하고 나서 7,000원짜리 추천했습니다. 얘만 추천했던 것은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 우수MS 다 추천했던 건데 죄다 200%, 300%, 500%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도 7,000원 추천한 이래로 지금 몇 프로가 올라가냐면 691.4%가 지금 수익이 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왜 제가 이 종목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 있는 종목들 단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접근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서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소비주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주들이 코스모 신소재의 움직이기 요 모습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나쁘지는 않지만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결국은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점에 떠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제가 7,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고 690%나 수익 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00% 200% 제가 추천했던 종목도 올라가면 잘 쳐다보질 않아요. 추천을 안 한다는 얘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져가는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비중을 줄여서.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 있다면 팔고 나오세요. 그래서 비중을 정말 조금만 남겨놓고 그거를 더 가져가는 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떨어질 때 분명히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비싸게 사시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조금 좋아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3,000은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80점은 못 드리고 75점 미 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3,000을 안착하게 되면 바로 85점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80점 우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 소비주들 흐름들이 강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90점 수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